국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늦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유지원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지역까지 쏙쏙 찝어주시면서 지표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요, 풀 대표님 대기업 다니시다가 지금 전업 투자자 되셨잖아요. 사람들한테 전업 투자 꿈이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 사실 나이도 아직 많지가 않으신데 30대에 지금 회사에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끝물 30대. 예, 그래서 어떻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기존에 한번 TV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파이어족이요? 네, 파이어족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가지고 재정 독립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조기 퇴직을 하자, 이런 족을 파이어족이라 불리거든요. 아, you fire 해고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재정 독립을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파이어족에는 내 돈을 모아놓으면은 이 4%의 수익금으로 내가 1년 동안에만 쓰게 만들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이 1년 동안 쓴다 그러면은 100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25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25억만 있으면은 4%의 이제 이윤만 만들면은 1억거든? 이거 지금 들어보면은 듣는 30대들 좌절에 25억이 어딨어 이러면서. 아,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4%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다시 할까요? 아니, 이런 게 재밌어요. 계속해요,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1년에 받는 연봉과 제 와이프의 연봉을 합쳐가지고 쭉 만들다 보니까 23년에서 2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저축 플러스 5%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 했었을 때. 그 회사 못 그만두겠네. 그게 이제 사실 리타이어 얼리가 아니라 그냥 리타이어죠. 그렇죠. 예, 25년 뒤면 그냥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걸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돈과 재미를 많이 안겨줬던 게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풀 대표님 얼마 전에요, 출간하신 책 제목을 보면, 아, 이거는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목이, 세상에 이거 제목 누가 줬어?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 네. 그래서 혹시 도대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나요? 네, 책에는 나옵니다. 얼마 벌은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익률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아예 0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만 가지고 전 재산이 저는 정말 그게 다였거든요. 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만의 데이터 투자법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제 투자금 대비 1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빠르게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될 때 계속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저희 투자자분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정말 아껴 살고 일단 회사를 못 그만두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지만 결정적인 계기에 내가 딱 회사를 그만둔 그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회사 다녔었을 때는 정말 회사 일에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구분하지 않고 거의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당연히 못 놀고 그다음에 건강도 악화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회식도 많다 보니까 술을 잘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간도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내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오게 되면 시간이 많으면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난 내일 뭐뭐뭐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대로 한번 이행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죠. 프리랜서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계획대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른 유혹거리에도 내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 퇴사했었을 때 생기는 두려움보다 내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생기는 자신감이 더 커지게 되면은 아, 퇴사할 수 있어 라고 와이프한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풀 대표님이 고안한 젠가 투자법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거 덕분인가요? 근데 도대체 젠가 투자법이 뭔지 궁금해요. 자, 젠가 투자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제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젠가 안에서는 우리 전체 시군구로 따졌었을 때 서울은 25개구가 있고 각각 모든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들 안에서 제가 만들었던 하락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벗어나는 지역들은 다 빼놓는
빼는 거예요. 빼고 남은 지역들 안에서만 내가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었을 때 제가 감투자가 여기에 섞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젠가투자법을 만든 거는 손품을 많이 팔라는 게 아니라 손품을 파는 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만 성공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젠가투자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젠가투자법의 하락 요인을 정한 다음 그 하락 요인에 해당되는 지역을 뺀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지역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락 요인이 뭐예요? 자, 하락 요인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세대수가 돼요. 세대수. 예, 세대수는 이제 자연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래량 만들 수 있는 크기의 도시여야지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 우리 투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률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 이제 수익률과 연관성이 있는 전세가율.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있어요. 입주 물량은 이제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락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공급량, 그리고 미분양. 미분양이라는 거는 여기 이 지역의 심리의 바로미터, 즉 계측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평당 증감률 해가지고 평형별로 단기간 급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다음에 단기간 급등을 한 지역들은 또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정 거래율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되었었을 때 이 도시에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래량이었다라는 것을 시군구마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의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 거래량의 기준치가 책에 공개가 돼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예.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6가지만 걸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하락하는 지역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젠가투자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락 요인이 아까 6가지 짚어주셨는데 그 상승 요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상승 요인을 살펴본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단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만 내가 알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퇴직도 엄청나게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라고 왜 상승 요인을 찾지 않아 봤겠어요. 자, 상승 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만 보게 되고 탐욕이 그다음부터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못 팔지, 그럼. 네. 맞아. 매도 때 못 네. 팔아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도 당연히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못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상승 이유는 정말 각양각색한데 하락 이유는 몇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딱 4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공급이 많았었을 때,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많았었을 때, 세 번째로는 단기간에 급등했었을 때, 네 번째로는 외부 영향이 생겼었을 때, 지역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 4가지 요인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 요인만 배제를 하고 남은 지역들 안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픽하게 되면은 우리 마치 인터넷 쇼핑 했었을 때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그런 지역들 제외를 하고 남은 지역들 안에서 가장 좋았던 지역들을 내가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도 겸업한다 하더라도 여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인 게요. 그 상승 요인에 집착을 하다 보면 가격 상승은 이미 왔는데 네. 호재가 아직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을 매도를 못 하시고 맞아요. 선생님 땡땡선이 곧 개통을 하는데 개통까지 둘까요? 호재가 터지면 더 오를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약간 놓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상승 요인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 가격이 아까 그 탐욕이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흥분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는 약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특히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에 좀 네. 집중을 하면서 계속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더 오를지라도 수익률 거두시고 다음번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상승 요인보다 그래서 하락 요인에 더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는 요인으로 가졌다라는 대목이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디테일한 시장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부동산 투자에 적기냐 아니냐 사실 이게 사람들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조사해서 들어갔는데도 내가 생뚱맞게 너무 먼저 와 있으면 아무리 선선선선하게 사람들이 안 오면 이게 투자가 또 너무 늦게 뒤따라 들어가면은 또 내가 막 차면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적정한 시기? 그래서 요거를 감투자 말고 데이터와 수치로 보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적기냐 아니냐를 알려면 큰 흐름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투자 적기를 판단하는 기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정부 지표가 상승한다는 거는 수도권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이 높아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M2분의 M1 해가지고 우리 유동성 양을 측정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출하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도 6.17 대책에 나왔었을 때 대책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이 유동성이 30%를 훨씬 더 넘어갔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게 돼서 이 유동성이 적게 되면은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구나라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는 수도권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와 또 별개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국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늦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었던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1년 반 전에 썼었던 지역들이거든요. 자, 이 지역들이 1년 반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하나도 없었던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느리고 어떤 지역은 빠르고 이게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기는 항상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투자자이자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나 벌었대? 저자이신 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풀 대표님만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배워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투자 좀 해볼까 생각했더니 낙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작정 낙심하기보다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기회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